최근 HMM의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선 둥밍호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서는 화학 제품을 실은 HMM의 컨테이너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닝보 항만국은 대만 양밍의 컨테이너선 둥밍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1시께 저장성 닝보시 저우산항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둥밍호에 실린 컨테이너가 폭발하며 승무원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화재도 즉각 진압됐습니다. 전체 손실 규모는 항만이 입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선박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서는 HMM의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혹은 가열 마찰 등에 취약한 과산화물 P-부틸포옥시벤조에이트를 담은 HMM의 컨테이너가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HMM은 리튬 배터리를 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해운 폭발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배터리 화재 속 관련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기사에도 나오듯이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튼간에 HMM의 컨테이너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화학물질이 탑재됐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폭발한 걸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템을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의 여파가 굉장히 크죠.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언론상에 포비아라는 말까지 이렇게 등장할 정도가 됐습니다. 전기차, 정확하게는 2차 전지는 지금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해놓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당 부분 과도한 우려가 있긴 한데요. 이런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게 수요에 직접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외국에서도 관심이 적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린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내용,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 전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요,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쓰고요, 그런 사후관리, 안전관리에는 다소 소홀했던 점, 이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차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하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고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라든지 일부 나라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의 지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충전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지하 그리고 지상으로 나눠진 이 충전기의 정확한 현황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는 이런 생활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여파가 큰 상황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일단 산업계, 그러니까 이 제조사라든지 배터리 제조사, 완성차 제조사 이런 데들은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조사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차종별로 배터리 제조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기아 역시 공개를 한 상태고요. 이렇게 현대차가 먼저 나설 수 있었던 건요, 중국산 배터리의 비중이 아주 낮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코나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로 수입차 제조사 벤츠 같은 곳들, 이번 사고의 주인공이죠. 이런 곳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속내는 간단할 겁니다. 저가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리기가 싫은 점,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일부주 그리고 유럽에서는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배터리 제조사를 숨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 이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해왔거든요. 예전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또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긴장을 할 만한 곳, 바로 배터리 제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상황이 너무나 나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여론까지 만들고 있으니까요. 배터리 제조사 가운데 국내 1위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이 정도,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이 됩니다.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가운데 점유율 1위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좀 주춤하고 이런 모습은 있었지만 아무튼 이익은 지켜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미국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가 있었거든요. 이 세액 공제를 제외한다면 2,500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자료에 여러 가지 미사유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업황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 정도만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SK온 같은 데는 여전히 분기별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재 쪽 기업의 실적도 굉장히 악화한 거는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 소재 기업들의 주가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요. 그 조정받은 주가조차도 여전히 고평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의 이 화재 사고가 캐즘 현상을 더 심화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거부감이 키워진다면 이런 것들은 배터리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배터리 산업의 재편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SN 리서치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점유율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의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1위와 2위 중국 업체들 이 점유율만 해도 절반이 넘고요. 여기다가 국내 3, 4까지 더하게 되면 점유율이 7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일부 기업들이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배터리 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난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배터리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급 과잉을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 이런 데가 좀 정리가 되고요. 중국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면 이건 상대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두 번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전기차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포 심리를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계속 시장에서 배제된다. 그렇다면 이것도 썩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요. 시장의 전기차 가격을 낮춰주는 정도의 역할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산 배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밀려나게 된다면요. 안 그래도 지금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기차 수요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화재는 여파가 굉장히 큰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차와 배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거주 환경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생겼을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완성차 업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요. 그거에 앞서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심리랑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입차 업체들이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배터리 업계로서는 어찌됐건 이 안정성 측면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중국 업체와 비교했을 때 안정성 측면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훨씬 낫다. 이런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